VIP 행사에서 예정된 현악 사중주팀이 큰 사고로 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평소에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일만 하시는 정숙 할머니가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부매니저인 서유진은 바이올린 건드리지 마요. 그게 어떤 바이올린인지는 알아요? 할머니가 무슨 바이올린을 켤 수 있다고. 라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서유진의 눈빛에는 무언가 불안함과 이 상황을 막아야겠다는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준호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힙니다. 박정숙 선생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누구신지. 30년 전 세계를 감동시킨 바이올리니스트 정숙박이시죠.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던 순간을 민지는 떠올리며 웃음을 짓습니다. 트레이를 든 손이 또 떨렸습니다. 김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을 다잡았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아리아에 입사한 지 겨우 2주. 그런데 이미 실수가 10손가락을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제발 망치지 말자. 민지는 속으로 기도하듯 중얼거렸죠.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소원과는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울렸어요. VIP 고객의 새하얀 정장 위로 붉은 와인이 쏟아져 내렸거든요. 그 순간 민지의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김민지 씨, 도대체 몇 번째 실수인지 셌어요? 서유진 부매니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죠. 민지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목소리가 자꾸 작아졌어요. 민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호텔 경영학과 수석 졸업생이었던 자신의 모습이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죄송하다고요? 그 말이 몇 번째인지도 세고 계신가요? 이런 실수가 얼마나 레스토랑 이미지에 치명적인지 모르시나요?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 시선에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고객님께 보상 패키지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민지 씨는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세요. 더 이상 홀에 나오지 마시고요. 민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민지의 등 뒤로 유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신입 직원이라 아직 미숙해서요. 주방 한켠에 쪼그려 앉은 민지의 어깨가 떨렸어요. 꿈꿔왔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의 첫 시작이 이렇게 처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괜찮아요, 아가씨. 따뜻한 목소리에 민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노란 셔츠를 입은 할머니가 수건을 건네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죠. 처음엔 다 그래요. 나도 처음 왔을 때 접시 3개를 한꺼번에 깨뜨렸답니다. 박정숙 할머니였어요. 아리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서빙 스태프였죠. 그런데도 젊은 직원들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 감사해요. 민지는 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정숙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거든요. 학교에서도 인턴십 때도. 그런데 여기선 왜 이렇게... 민지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어깨에 힘 빼고 숨 한 번 크게 쉬어보세요. 정숙 할머니의 말에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였어요. 박정숙 씨,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12번 테이블 정리는 누가 한대요?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네,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민지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할머니의 발걸음이 유난히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유진은 모든 직원에게 엄격했지만 유독 정숙 할머니에게는 더 가혹했습니다. 마치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처럼요. 그날 이후로 민지는 정숙 할머니를 더 자주 관찰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레스토랑 입구 근처에 전시된 오래된 바이올린을 바라볼 때면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한 번은 할머니가 그 바이올린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지의 가슴 한켠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어느 날 민지는 유진이 정숙 할머니에게 심하게 말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나이에 그것도 제대로 못하세요? 대체 왜 여기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동정표 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정숙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쏟아진 물을 닦고 있었죠. 민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는 몰래 정숙 할머니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거나 쉬는 시간에 간식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경계하던 할머니도 점차 민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느 날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 묘한 그리움이 실렸어요. 그런데 왜 유진 매니저님이 할머니를 특별히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민지의 질문에 정숙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대답 대신 깊은 침묵만이 흘렀어요. 다들 들으세요. 내일부터 윤준호 셰프가 새로운 오너 셰프로 부임합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세요. 레스토랑 지배인의 발표에 홀 안이 술렁이었어요. 윤성민 셰프의 아들이자 미국에서 수많은 상을 받은 천재 셰프 윤준호. 그의 부임은 아리아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설레죠? 윤준호 셰프는 뉴욕 타임즈에도 소개된 인물이에요. 동료 직원의 말에 민지도 살짝 흥분되었어요. 하지만 민지의 시선은 정숙 할머니에게 향했죠. 할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거든요. 기쁨, 아니면 불안함, 정확히 읽을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취임식 당일 레스토랑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어요. 민지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더욱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등장했어요. 윤준호 셰프는 예상보다 더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직원과 인사를 나누는 그의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정숙 할머니와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정숙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민지는 그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인사를 마친 후 레스토랑은 다시 바쁘게 돌아갔어요. 민지는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박정숙 씨, 이 나이에 그것도 못해요? 그냥 관두세요. 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윤준호 셰프의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민지는 그가 유진과 정숙 할머니 사이에 선 모습을 보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이 레스토랑에서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요. 그의 말에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준호는 정숙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린 것처럼요. 민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 세 사람 사이에는 분명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리아 레스토랑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습니다. 윤준호 셰프의 취임을 축하하는 특별 디너 행사를 위해 샹들리에는 더 밝게 빛났고 테이블마다 신선한 꽃향기가 퍼졌어요. 민지는 숨가쁘게 준비를 도왔습니다. 오늘만큼은 절대 실수할 수 없었죠. 민지 씨, VIP 테이블 세팅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와인 리스트도 전부 점검하고요.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윤준호 셰프 앞에서 완벽함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역력했죠. 민지는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한편으로는 정숙 할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거든요. 무언가 마음에 품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아가씨.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요.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한번 입구에 전시된 바이올린으로 향했어요. 민지는 궁금증이 일었지만 더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VIP 손님들이 하나둘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바쁘게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윤준호 셰프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모든 것을 점검했어요. 그의 모습은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레스토랑 지배인의 표정이 굳었어요. 전화를 받은 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큰일 났습니다. 오늘 공연 예정이었던 클래식 현악 사중주팀이 교통사고로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지배인의 말에 모든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유명 현악 사중주팀의 공연이었거든요. 그것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무대도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손님들이 다 오고 있는데 어떻게 공연을 취소한단 말입니까?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김민지 씨, 이 행사 담당자가 누구죠? 당신이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유진이 갑자기 민지에게 화살을 돌렸어요.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명 행사 담당은 유진이었는데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다니요. 하지만 매니저님, 제가 행사 담당은 아니.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대체 연주자를 구하든 뭐든 방법을 찾으세요. 30분 안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울렸어요. 민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분 안에 클래식 연주자를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요? 그때였어요. 정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몇몇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농담하지 마세요. 여기 온 VIP 손님들은 전부 클래식 애호가들이에요.
아마추어 연주 같은 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죠. 정숙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다시 담담해졌어요. 안심하세요. 다른 대안을 찾아볼게요. 민지가 정숙 할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제안이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주방 직원 중 한 명이 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다며 나섰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 직원은 전시된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요. 너무 긴장한 탓일까요? 그만 바이올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바이올린의 현이 끊어졌어요. 안 돼. 정숙 할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마치 자신의 몸이 부서진 것처럼 고통스러워했죠.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윤준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어요. 이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군요. 매우 귀한 악기입니다. 준호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그 전시품이 그저 장식용인 줄만 알았거든요. 박정숙 선생님. 준호가 정숙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존경심 어린 목소리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누구신지. 30년 전 세계를 감동시킨 바이올리니스트 정숙 박이시죠. 그의 말에 레스토랑 안이 술렁이었습니다. 민지의 입이 놀라움으로 벌어졌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죠. 유진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때 그녀는 신예 바이올리니스트 정숙 박의 매니저였습니다. 화려한 무대, 끝없는 갈채, 그리고 그녀가 저지른 배신. 정숙의 연주회 수익을 빼돌리고 계약서를 조작하고 결국 정숙의 커리어를 망치게 만든 그 모든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정숙이 모든 것을 잃고 무대에서 사라진 후 유진은 그 죄책감을 숨긴 채 새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우연히 아리아에서 정숙을 다시 만났을 때의 충격. 그때도 정숙는 유진을 알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할 뿐이었어요. 유진은 그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언제 그녀가 진실을 폭로할지 모른다는 공포. 그래서 정숙을 더 괴롭혔던 것이었어요. 유진 씨. 준호의 목소리가 유진의 회상을 깨뜨렸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정숙 선생님의 것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경매에서 구입하신 후 언젠가 선생님께 돌려드리고 싶어 하셨죠. 준호의 눈빛에 확신이 서렸어요.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연주해 주시겠어요? 30년 동안 세상이 그리워한 그 선율을. 준호가 정숙 할머니에게 바이올린을 내밀었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떨렸어요. 그렇지만 전 이제 늙었습니다. 떨리는 이 손으로 어떻게.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선생님의 마음속 선율은 여전히 살아있을 거예요. 준호의 따뜻한 말에 정숙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바이올린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민지는 놀란 눈으로 정숙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허리가 펴지고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세월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잠시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녀는 그저 서빙 직원일 뿐이에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유진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준호의 단호한 시선에 말을 멈췄습니다. 정숙는 바이올린을 천천히 턱에 댔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현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시선이 정숙 할머니에게 쏠렸어요.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그녀의 활이 천천히 현을 스쳤습니다. 황금빛 조명 아래 정숙 할머니가 무대에 섰습니다. 노란색 서빙 유니폼은 화려한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VIP 고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의심과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저 할머니가 대체 누구시길래? 청소부인가?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무례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숙 할머니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그녀는 바이올린을 만진 적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도 바이올린의 차가운 감촉은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마치 어제 만진 것처럼. 할 수 있을까? 정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준호와 마주쳤어요. 준호의 눈빛 속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요. 정숙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턱에 고정했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항상 하던 그 자세 그대로였죠. 주름진 손가락이 현 위로 올라갔습니다. 활을 들어 올렸어요. 첫 음이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숙의 눈이 감겼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말랑해졌고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비발디의 사계중 봄이었어요. 생명이 꿈틀대는 그 선율이 레스토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 몇 음은 약간 망설임이 있었어요. 녹슨 기계처럼 어색했죠. 하지만 곧 그녀의 손가락이 기억해냈습니다. 몸이 기억해낸 거예요. 정숙의 연주가 점점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VIP 고객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조롱은 의아함으로, 의아함은 놀라움으로, 그리고 놀라움은 감동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감동의 전율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연주는 점점 깊어졌어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그 속에 담긴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쁨, 슬픔, 그리움, 후회. 30년의 세월이 선율 속에 녹아들었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감정을 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화려한 콘서트홀,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 젊은 정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정말 멋졌어요. 어린 준우가 달려와 그녀를 안았어요. 소년의 눈빛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내 아들, 이제 너도 바이올린 배울래? 정숙이 어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우의 작은 고개가 연신 끄덕였습니다. 연주는 계속되었어요.
선율이 변하면서 정숙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음악이 격정적으로 변할 때 그녀의 기억도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어요. 이건 무슨 계약서죠? 제가 사인한 적 없는데. 정숙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사인했어요. 기억 안 나요? 그날 파티에서. 정숙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음료에 약물을 섞었던 그날의 기억이 희미했어요. 정숙의 연주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음악에 맞춰 움직였어요. 더 이상 70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계를 감동시켰던 바이올리니스트 정숙 박으로 돌아갔어요. 준호는 그녀의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도 희미한 기억이 일었습니다. 준호야, 들어봐. 이 멜로디. 어린 준호의 귀에 부드러운 바이올린 선율이 흘러들어왔어요. 아버지가 틀어준 음반이었습니다. 이 연주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준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음악은 어린 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정숙의 연주가 절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주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민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마법 같은 순간이었어요. 유진은 구석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과거의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정숙의 연주가 울려 퍼질수록 유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주방에서 일하던 셰프들도 나와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숙의 바이올린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음이 떨리듯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정숙는 천천히 바이올린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합류했습니다. 순식간에 레스토랑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몇몇 손님들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외침이 들렸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하는 인사였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의 재능이 이렇게 오랜 시간 묻혀 있었다니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재능이 다시 빛을 발하는 순간을 목격한 것은 큰 행운이었어요. 준호가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정숙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주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문득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정숙 할머니의 연주 장면을 누군가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이 이미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어요. 이분이 누구시죠? 믿을 수 없는 연주네요. 혹시 전설의 바이올리니스트 정숙 박 아닌가요? 30년 전 갑자기 사라진 그 연주자. 어떻게 이런 천재가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민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던 정숙 할머니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서서히 뒷걸음질 쳤어요. 그녀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정숙 할머니는 무대에서 내려와 준호에게 바이올린을 돌려주려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항상 선생님의 것이었어요. 돌려드립니다. 준호의 말에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바이올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랜 친구를 되찾은 기쁨이 그녀의 얼굴에 번졌어요. 그날 밤 아리아 레스토랑은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잃어버린 재능이 되살아나고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특별한 무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정숙 할머니의 바이올린 선율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이 조용해진 후 준호는 정숙 할머니를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민지도 함께였어요. 정숙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바이올린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또다시 잃어버릴까 두려운 듯 했어요. 정숙 선생님, 저는 오래전부터 선생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선생님의 음반을 들려주셨거든요. 이 사람은 특별해. 언젠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정숙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라지기 전 내 마지막 공연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있다니.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바이올린 위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렇게... 준호의 질문이 조심스러웠어요. 정숙의 눈에서 긴 세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0년 전의 이야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흐릿해졌습니다. 마치 먼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40대의 유럽 클래식 무대를 사로잡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영혼을 울리는 선율이라는 찬사를 받았어요. 매니저 서유진은 그녀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지만 점점 더 많은 공연 일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몸이 점점 지쳐갔죠. 정숙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습니다. 유진이 처음 그 약을 권했을 때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이라고 했어요. 거절했지만 그녀는 계속 강요했죠. 모두가 쓰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정숙의 목소리가 깊어졌어요. 민지는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점 의존하게 되었어요. 공연 전에는 반드시 그 약이 필요했죠. 약 없이는 연주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어요. 30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뉴욕에서의 특별 공연이 있었어요. 내 5살 아들 준우도 함께 데려갔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는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준호. 준호. 너무 비슷한 이름이었어요. 그날 유진이 평소보다 더 많은 약을 주었어요. 정신이 몽롱해졌지만 어떻게든 연주를 마쳤죠. 그런데 정숙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준우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사라졌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죠. 음악 경력, 명성, 재산. 모든 것을요. 정숙는 천천히 계속했어요. 그때 약물 스캔들이 터졌어요. 유진이. 그녀는 모든 혐의를 나에게 뒤집어 씌웠죠. 정숙과 약물 중독자였다.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모두 거짓이었어요. 정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어요.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준우를 찾아다녔죠. 10년, 20년. 어느새 30년이 흘렀어요. 민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삶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준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살 때 기억을 잃었고 윤성민 아버지께서 저를 발견해 키워주셨다고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내 기억 속에는 항상 한 멜로디가 있었어요. 공연 전에 항상 그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항상 마음에 평화를 주는 멜로디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현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멜로디. 그녀가 아들 준우에게 자장가로 불러주던 특별한 멜로디였습니다. 정숙이 직접 작곡한 준우만을 위한 노래였어요. 이건 어떻게? 정숙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어요. 눈앞에 이 청년이. 설마 그녀의 아들 준우일까요? 그 멜로디. 내가 작곡한 거예요. 준우에게만 불러주던. 정숙의 말에 준호의 손가락이 현 위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 이름은 원래 준우였나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준호의 얼굴을 향해 뻗어갔어요. 하지만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감히 닿을 수 없는 거리였어요. 그날,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정숙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연주하는 동안 배가 고팠어요. 누군가 말했죠. 엄마는 지금 바빠.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하지만 기다릴 수 없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혼자 밖으로 나갔어요. 크리스마스 불빛이 예뻤거든요. 그런데 큰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어둠. 정숙의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어요. 그 다음 기억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예요. 옆에는 모르는 아저씨가 있었고요. 준호가 계속했어요. 그 아저씨가 윤성민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뉴욕에서 요리 공부를 하던 중이었어요. 제가 사고를 당한 현장을 목격하셨대요.
문이 열리고 나이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성민 셰프였어요.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정숙박이군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에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차에 치인 아이였죠.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그 아이는 기억을 잃었어요. 성민이 천천히 계속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약물 스캔들이 터졌죠. 모두가 그녀는 아이를 돌볼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요. 정숙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성민은 슬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는 당신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이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 아들로 키웠습니다.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아이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특별한 사람이야.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민지는 이 모든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30년의 세월이 만든 아픔과 오해가 한순간에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과 준호, 모자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의 세월이 만든 거리. 하지만 그 거리를 이어준 것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정숙과 준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 준호가 항상 마음속에 간직했던 그 멜로디. 끊어졌던 현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모자의 재회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리아 레스토랑은 폭풍 같은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정숙 할머니의 정체와 서유진의 과거 불법 행위가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민지는 사무실 앞에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안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유진의 미래가 결정되는 자리였죠. 문이 열리고 유진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더 이상의 변명이나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저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민지 씨,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레스토랑 지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유진 씨의 불법 행위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약물 강요, 계약서 조작, 그리고 횡령까지. 지배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민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리아를 떠나게 됩니다. 법적 책임도 물론 따르겠죠. 지배인이 잠시 말을 멈추고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 씨, 우리는 당신을 새로운 부매니저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실수 연발로 꾸중만 듣던 자신이 부매니저라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한편 준호의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정숙 할머니였어요. 어머니, 다시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숙는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이제 늙었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의 연주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감정이 느껴졌어요. 준호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슬픔이 아닌 희망과 치유의 음악을 연주해 주세요. 아리아의 특별 공연자로서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고 다시 바이올린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악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아리아 레스토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입구에는 매주 금요일 저녁, 전설의 바이올리니스트 정숙 박의 특별 공연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예약은 항상 꽉 찼습니다. 민지는 새로운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녀는 이제 모든 스태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매니저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유진의 모습은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요. 정숙의 복귀 공연 당일, 레스토랑은 인산인해였습니다. 많은 음악 팬들과 미디어가 그녀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모였어요. 30년 만의 귀환이었으니까요. 민지는 무대 뒤에서 정숙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노란 서빙 유니폼이 아닌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 긴장되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는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해요.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는 없었어요. 대신 따뜻한 빛이 그녀의 눈을 채웠습니다. 시간이 됐어요. 행운을 빌게요, 할머니. 민지가 정숙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정숙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숙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바이올린을 들어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어요. 그저 평화로운 표정만이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첫 음이 흘러나왔어요. 이번에는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이 아닌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곡이었어요. 정숙의 연주는 30년 전보다 더 깊고 풍부했습니다. 그 세월의 무게가 음악에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첫 줄에 앉아 어머니의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는 이제 매일 어머니와 함께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죠. 아리아는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었어요. 음식과 음악이 어우러진 문화 공간으로 발전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요리와 정숙의 음악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더 많은 이들이 아리아를 찾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했죠. 정숙 할머니와 준호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민지 씨, 잠시 얘기 좀 할까요? 공연이 끝난 후 정숙이 민지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레스토랑 테라스에 함께 앉았어요. 내가 처음 널 봤을 때 내 눈빛이 마음에 들었단다.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보였거든. 정숙의 말에 민지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보였다니요. 하지만 할머니, 전 실수투성이었잖아요. 민지가 작게 웃었어요. 정숙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수는 중요하지 않아. 그 후에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중요하지. 넌 항상 다시 일어섰잖니. 정숙의 말이 민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녀는 문득 자신의 꿈과 목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매니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서비스와 감동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니? 정숙가 물었습니다. 민지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언젠가 제 레스토랑을 열고 싶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와 이야기가 있는 공간을요. 아리아처럼요. 정숙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꼭 이루어질 거야. 내 안에 그 힘이 있단다. 민지는 정수과 준호를 바라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때로는 가장 겸손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 삶을 더 밝게 만든다는 진실. 그날 밤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 민지는 마지막으로 홀을 점검했습니다. 그때 정수과 준호가 조용히 무대에 올라 함께 연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숙은 바이올린을, 준호는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그들이 연주하는 곡은 바로 그 특별한 자장가였어요. 30년 동안 끊어졌던 선율이 이제는 완벽한 화음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떤 슬픔과 아픔도 결국에는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 싹 텄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아리아의 새로운 선율이 되어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거나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구독, 댓글,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빠르게 전달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